우리가 흔히 쓸 때 그냥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이 라고 하는 약인데 그 약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그 약은 매일매일 뿌리면 약물성 비염이라 그래서 오히려 코를 망쳐버려요. 나중에는 그 약이 안 듣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혈관이 확장되면서 코 막힘을 유발해 버리거든요. 원장님, 요새 환절기잖아요. 자려고 누우면 코가 막혀서 잠을 잘 수가 없는데 이거 저 비염인 건가요? 비염일 수 있죠. 비염이 생각보다 되게 흔해요. 저 비염이에요 라고 오는 사람 생각보다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 비염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코 줄줄 흘리고 막 재채기 엄청나고 이런 분들만 비염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비염이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까지도 보기도 하고, 사실은 제가 웬만하면 섭섭할까봐 이렇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좀 목소리 들어보면 약간 코맹맹이 소리 좀 있잖아요. 이런 분들 속에 들여다보면 굉장히 코 안이 좁아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원장님 지금 저한테 딜 넣으시는 건가요? 뭘 넣어요? 공격. 아, 그걸 딜이라 그래? 공격하는 건 아니고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그러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공격이라. 아니, 근데 사실 제가 또 오해를 많이 받아요. 너무 이게 말하는 게 AI 같잖아요. 그래서 뭔가 정말 절실하게 안타깝게 해결하고 싶은 마음의 얘기를 하는 건데 공격이라고 오해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요즘 자는 것 좀 어때요? 코막힘 때문에 밤 설치거나 그러진 않나요? 진짜 잠 들기까지가 너무 어려워요, 원장님. 들기까지가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코맹맹이 소리도 있지만 눈 밑에 푸르스름하게 다크서클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비염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비염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비염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비염은 뭐냐면 코 점막에 염증이 있는 걸 비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염증이 꼭 우리가 뭐 고름나고 뭐 빨갛게 이것만 염증이 아니라 이거는 만성적인 거예요. 감기의 의학적인 용어는 급성 비염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만성적인 비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만성적인 비염은 그냥 계속 평생 가지고 있는 느낌의 병이기 때문에 피가 나거나 고름이 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전반적으로 부어있기도 하고 흥분돼 있기도 하고 점막에 염증을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환절기 때만 이러는데 그럼 저는 만성이 아닌 건가요? 그게 아니고 평소에 가지고 있을 때는 잠잠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환절기라고 하는 건 자극 물질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두면은 모를 정도로 지나갈 수 있는 분들도 기온의 급격한 변화라든지 습도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서 흥분이 더 되는 거예요. 피부에 염증이 있는 사람이 가만히 둘 수 있으면 문제 안 되는데 뭐 긁거나 이러면 더 진물이 날 수도 있고 흥분하잖아요. 그런 게 코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염은 크게 보면 구조적인 것과 기능적인 걸로 나눌 수 있어요. 구조 자체가 비정상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코라고 하는 거는 가운데 기둥, 비중격이라고 하는 게 있고 양측에 하비갑계라고 하는 어떤 큰 코 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비정상적으로 휘어 있거나 좁게 만들거나 이런 것들은 구조적인 이유가 될 수가 있을 거고, 기능적이라고 하는 거는 구조는 정상일 수 있어도 거기에 있는 점막들에 비정상적인 염증 소견이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알러지성 비염이라고 하죠. 그리고 다혈신경계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혈관 운동성 비염이라고도 하고, 그 밖에 여성분들 호르몬 관련돼서도 비염 잘 생기고, 심지어 노인분들은 노인성 비염이란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약물에 의해서 유발된 약물성 비염이란 것도 있고, 그래서 비염의 세계가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하고 넓어요. 원장님, 제 코 겉으로 봤을 때 되게 예쁘잖아요. 예뻐요? 에? 예쁘다고? 예쁘다고? 예쁜데 사람들이 자기가 눈에 익으면 잘 모르는데 실제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도 이렇게 휘어 있어요. 진짜요? 네, 그럼요. 농담이 아니고 이렇게 휘어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겉에 코만 흰 사람은 사실 별로 없어요. 속 안에 구조물 기둥부터 휘어 있기 때문에 지붕 부분 겉에 코가 같이 휘는 거거든요. 속에도 썩어 있군요. 썩은 건 아니에요. 그냥 휘어 있는 거지.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예. 원장님, 그러면 코 세우는 김에 비염 수술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세우는 기미가 아니라 실제로는 반대로 그 작업이 더 중요해요. 기둥이 똑바로 서야지 겉에가 예쁘게 지붕이 얹어지는 거지, 기둥이 휘어있는 사람이 어떻게 지붕이 똑바르게 얹어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되게 옛날 생각이에요. 겉에만 예쁘게 하고 속에는 엉망이어도 된다? 절대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 드렸지만 급성 비염이 코감기라고 했잖아요. 급성 비염의 증상들, 뭐 콧물이 난다든지 재채기 난다든지 코막기 이런 것들이 동시에 같이 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만성적으로 비염이 있는
사람들도 그런 증상들이 있고 거기에 감기가 걸린 사람들도 그 비슷한 증상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증상적으로 구분이 된다기보다는 원인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감기는 바이러스 같은 것들 때문에 유발이 된 거고요. 그리고 만성비염은 그런 감염원 때문에 생긴 게 아닌 다른 원인 때문에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염은 코막힘, 콧물, 재채기, 가려움 4가지가 비염의 4대 증상이에요. 그거랑 관련돼서 한 가지만 있을 수도 있고 4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코가 막히면은 맹맹 느낌이 들수는 목소리가 날 수도 있고 혹은 그냥 킁킁거리는 어떤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재채기 나는 거는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고 코 가려운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흔히 콧물을 줄줄 흘린다든지 뭐 이런 분들이 있어서 비염의 4대 증상이 있는지만 체크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진단할 수 있어요. 원장님, 그럼 막힌 코를 일시적으로 뚫는 방법 혹시 있나요? 더 일시적으로 뚫는 방법은 비밸브라고 하는 것을 열어보는 거예요. 겉에 코와 비중격이 이루는 각도, 가장 코에서 좁은 영역이거든요. 그걸 억지로 벌려주는 방법이 있죠. 이렇게 광대뼈 쪽에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당겨봐서 숨 쉬어보면 뭔가 더 시원하실 거예요. 그냥 콧구멍 크게 벌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벌리는 것보다는 딱 그 부분을 짚어서 이렇게 벌려주시는 게 더 좋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연골들이 이렇게 당겨지면서 코가 더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시원함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왜 약국 가면 비염 스프레이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벌리는 게 좀 더 건강한 대처법인가요? 근데 그건 원인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주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때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근데 비염 스프레이는 구조를 해결하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약 뿌린다고 갑자기 휘었던 비중격이 똑바로 오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약을 뿌리는 목적은 기능적으로 부어있는 점막을 가라앉혀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염 스프레이는 2가지 정도가 흔히 써요. 첫 번째는 스테로이드 약물로 되어 있는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스프레이가 있고, 하나는 코를 뻥 뚫어주는 오트리빈이라 그런 약이 있거든요. 근데 그 2가지는 성분이 달라요. 우리가 흔히 쓸 때 그냥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이 오트리빈이라고 하는 약인데 그 약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그 약은 매일매일 뿌리면 약물성 비염이라 그래서 오히려 코를 망쳐버려요. 뿌렸을 때 혈관이 수축하는 원리 때문에 코가 시원해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코살이라고 하는 부분은 혈관 덩어리이기 때문에 혈관이 수축이 되면 피가 안 가면서 콧살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시원함을 느끼는 건데, 그걸 매일매일 반복하면 한마디로 나중에는 그 약이 안 듣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혈관이 확장되면서 코막힘을 유발해 버리거든요. 그걸 약물성 비염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약을 쓸 때 의사들은 굉장히 조심하라고 권유드려요. 하지만 정말 어쩌다가 꽉 막힐 때 응급으로 한 번씩 뿌리시는 거는 전혀 해롭지 않기 때문에 가지고 계셔도 돼요. 그리고 병원에서 처방 받아야 되는 약으로 나조넥스로 대표되는 스테로이드 제열들이 있거든요. 이 약들은 2살부터 안전하게 쓸 수 있어요. 그 의미는 굉장히 안전하다는 뜻이거든요. 대신 이 약을 잘못 쓰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이 약은 매일 뿌려야 효과가 있어요. 이 약을 오트리빈처럼 한번 찍 뿌리고 왜 안 시원하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건 잘못된 방법이에요. 이 약은 매일매일 뿌렸을 때 3에서 5일부터 조금씩 붓기가 가라앉으면서 효과를 보는 약이거든요. 근데 그걸 한번 뿌린다고 해서 불편만 하지 아무런 효과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약은 매일 쓰는 용도, 오트리빈은 어쩌다 한번, 그렇게 정리하면 해롭지 않게 건강하게 비염 치료하실 수 있으세요. 원장님, 그 태국 같은 데 가면 파스 같은 거 코에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약은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냥 느낌이 시원한 거. 한마디로 코의 감각만 자극을 해서 시원하다라는 느낌을 주는 거지, 실제 코가 넓어져서 공기가 많이 통과된다는 그런 의미를 주는 약이 아니에요. 원장님, 그러면은 비염도 혹시 유전인가요? 전체적인 모양이나 이런 건 닮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비중격이 휘거나 이런 건 우리나라 사람들의 반 이상이 발견되기도 하거든요. 중요한 건 휘었다고 문제가 되진 않아요. 휘어서 막히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 정도의 가볍게 힘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기능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알러지성 질환들이 있어요. 알러지는 아무래도 유전적인 경향들이 있는데, 알러지 물질에 노출만 안 되면 발병이 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내가 알러지가 원인이 뭐 진먼지 진드기에 대해서 있거나 이런 거에 계속 노출이 됐을 때는 더 증폭이 될 수 있는 거죠. 유전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슬퍼하실 필요도 없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원장님, 그러면 코 안쪽이 막히는 이유는 비중격 만곡의 원인이 큰 건가요? 재밌게도 휘어있는 방향과 코가 막히는 방향은 또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의사가 보기에는 이쪽이 더 좁은데 환자는 이쪽이 더 좁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 일치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비주기 한 뭐 8시간 정도 피가 이렇게 쏠리게 돼 있는데 왔다 갔다 번갈아 가면서 막힌다는 느낌을 가장 흔하게 하지 고정적으로 한 곳만 막혀요라는 분이 오히려 좀 드물 수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코막힘 따로, 코골이 따로 이렇게 생각하지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둘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 코가 나쁘면 더 나빠지는 원인은 충분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코가 안 좋으면 해결을 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기도라고 하는 거는 상기도와 하기도가 있거든요. 상기도라고 하는 거는 성대를 기준으로 위쪽 부분을 전부 다 상기도라고 하고, 하기도라고 하는 거는 성대를 기준으로 아래쪽 기관지라든지 폐 이쪽을 하기도라고 하거든요. 아주 재밌게도 그 상기도 중에서 코라고 하는 거는 딱딱한 뼈에 의해서 지지가 되는 구조물이에요. 하기도는 연골에 의해서 딱딱하게 지지가 돼요. 기도 중에서 이 부분만 물렁물렁한 근육으로 둘러싸여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잘 때 좁아지기가 쉬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애써서 숨을 쉬는 상황이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 부분이 압력을 받아서 더 쪼그라들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누워서 주무신다고 생각을 했을 때 코가 막히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입으로 숨을 쉬고 있죠. 그러면 잘 때 나도 모르게 입을 많이 벌리게 돼요. 문제는 입을 많이 벌리면 턱이 하방, 후방으로 밀리게 되는 거죠. 그 속에 있는 혀들도 같이 후, 하방으로 밀리면서 기도를 또 막게 되는 것들도 있어요. 이처럼 굉장히 많은 악영향들을 코막힘 환자들이 겪을 수 있으세요. 수면 시에. 원장님, 비염이 있으면 수면 무호흡도 있는 것 같은데 동시에 치료할 수 있나요? 여기서 조금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수면 검사를 통해서 가벼운 무호흡 혹은 단순한 코골이로 진단이 된 분이라면 코만 치료해도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심한 무호흡 쪽으로 갈수록 코만 해결해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럼 보다 더 직접적인 기도에 관련된 치료들을 받아야지 좋아지실 수가 있어요. 비염과 수면 무호흡을 따졌을 때 비염이 생겨서 수면 무호흡이 생기는 건지 수면 무호흡이 있어서 비염이 생기는 건지도 궁금해요. 두 개가 완전히 별개의 질환이에요. 무호흡 환자는 기도, 목구멍 때문에 생긴다고 보면 되는 거고, 비염 환자는 그냥 비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개의 질환이고, 하지만 서로가 영향을 줄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아요. 오늘 이 얘기 드린 거는 최근에 벌써 조금 쌀쌀해지고 건조해지고 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코 안 좋고 코골이 늘고 그래서 많이 찾아오시고 있어요. 실제로 이 얘기 드리면 도움되실 것 같다라고 해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해결하셔서 겨울 건강하게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수면은 편도진. 잘 자요.